인도차이나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중국이죠. 중국 증시 변동성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죠? 일단은 뭐 휴장이니까요. 휴장이니까 그렇고 어제 미국이 좀 더 변동성이 현재는 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넘어오면서 2011년 이후 최대의 낙폭에서 올라오는 반등폭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그 방미의 성과들이 춘절 이후에 장이 개장되면서 반영될 것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이게 시장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숨죽이며 기다리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중국의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해 종목, 후광통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방송 초기에는 홍콩 종목과 이제 후광통 종목 반반 정도 이제 비율로 소개를 드렸다가 최근에는 거의 후광통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휴장 그 연휴를 맞춰서 다시 홍콩 종목을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생물제약인데요. 제가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진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노인 그 할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양로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귀걸이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소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그 헬스케어 산업 이런 쪽에 그리고 제약 산업 쪽에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 반증하는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사진 뒤편에는 어떤 직원이 이 할머니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서빙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2005년 125억 달러에서 11년에 669억 달러로 7년간 5배가 넘는 고성장 중인 상황이고요. 2014년에는 109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중국의 고령화 심각한 거는 뭐 다 아시고 있고요. 60세 노인이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으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대응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또한 이런 잠재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주요 국가별 의료비 지출 규모라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현재 중국의 그 의료비 지출 규모를 봤을 때 미국의 1위 미국의 18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령화나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바로 이 제약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생물제약, 중국 생물제약의 기업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꾸준한 R&D를 통한 신약 개발 회사라는 제 슬로건이 가장 눈에 띄고요. R&D 비중이 매출액의 11%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LG생명과 같이 이제 R&D 굉장히 치중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간질환, 신장 내열관 질환, 암 치료제이고 심장 내열관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보다는 전문 의약품에 큰 강점을 가진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생물장의 제품 구성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환과 심장 내열관이 5%, 그러니까 4분의 3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암 관련 진통제 기타 상품으로 제품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 중국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암과 뇌혈관 질환이 거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사망 원인을 보았을 때 이 관련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높은 시장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수요가 보장되고 있다. 이 중국 생물에 대한 수요가 보장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성장성 차원에서 한번 또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6년간 매출액, 순이익 평균 성장률은 각각 59%, 33%를 넘으면서 이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여지는데요. 생물장의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했고 약 7배의 성장을 한 모습을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이 기업의 성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시게 되면 20%,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약 20%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그 과장님 덕분에 봤었던 종목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중국 생물제약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고령화다. 이것이 중국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워낙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더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뭐 5, 60대, 70대 가시면은 매일 이제 뭔가 약을 챙겨 드시는 게 많이 있으시고요. 또 갑자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병원비로 쓰게 되는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중국 생물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과 직결되어 있는, 사망 원인과 직결되어 있는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높은 성장성도 보였고, 마진도 상당히 좋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제약 헬스케어 쪽이 메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논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좀 많이 고민들이 되시거든요, 과장님. 밸류에이션 논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의 큰 하락의 원인도 제약 바이오에서 일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위주의 상승 이후에 제약 바이오의 타격,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집중을 굉장히 포커스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또한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장이 타격을 받는,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불황이나 이런 경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이 제약산업은 경기와는 크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성이 받쳐져 있고, 이런 질병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을 파는 회사로서 소득 수준이 조금 감소하거나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 약을 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황에 따른 제조업의 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제약 업종의 변동성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포커스적인 맞은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았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것이 바로 제약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회기 분석하게 되면 높은 변동성에서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논란에서도 안정을 어느 정도 찾지 않았나 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이 생물제약의 특성이 좀 더 부각이 되는데요. 다른 회사보다도 중국 내 블루칩의 양대 산맥인 복성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복성제약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복성제약은 상해와 홍콩에 상장된 제약 기업이고요. 생물제약의 R&D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 복성제약은 헬스케어 산업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작, 임대 의료 서비스, 특히 의료 서비스 매출 증가를 상당한 차원에서 헬스케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의료 정책 변화와 신약 환경에 맞춰서 고급 의료기관, 그리고 사립 체인병원에 즉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강점을 보게 되면 중국의 고령화라는 측면, 그리고 소득층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포커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제약 블루칩이자 발전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제약 업종에 있어서 이런 발전 방향이 상이한 생물제약과 복성제약을 이제 함께 포트에 담게 되면 그런 이제 그 시장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전략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대체제보다는 보완제에 있는 동종 업종에 관련 종목이다라고 해서 복성제약과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생물제약은 R&D입니다. R&D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R&D에 따라서 성장성이 보장되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꾸준히 성장되면서 현재는 11.99, 최근에는 13%를 넘는 수준의 굉장히 R&D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R&D 비용도 함께 또 더 많은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향후 미래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는 포인트고요.
이제 2015년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는데 매출액이 25%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46% 증가했습니다. 실적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오르면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산업 평균 성장률이 8.8%인 걸 감안할 때 이 기업 25%, 46%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업계 평균 대비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회사의 R&D의 비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매출에 있을 때 간지나 심장 내혈관 같은 이 질환에 관련된 상품의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측면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일봉 말고 주봉만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물제약의 일봉을 보게 되면 차트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조금 지저분한, 최근에 한 2, 3개월에서는 지저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면은 이와 좀 반대로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꾸준한 우상을 보여줬고요. 후광통 종목과는 확연히 다르게 잠시의 하락이 있었지만 일목균형표상 그 구름대를 하방 돌파하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지금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는 가격에 위치했던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제가 올 초에 추천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자랑스러운 만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9.5 홍콩 달러 수준인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긴 조금 높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때 한 8.5 홍콩 달러에서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추세를 위배하지 않은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 상황의 가격이 현재 가격 수준에는 8.5 홍콩 달러 정도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10.7 홍콩 달러를 좀 상회한 12 홍콩 달러 정도, 그러니까 즉 상승추세 상단 정도를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주봉상 최근 그 지지되는 가격인 7.3 홍콩 달러 정도에서 보시게 되면 적절하게 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기회에 홍콩 상장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후광통 종목들은 거의 전 종목 상한가, 전 종목 하한가 비슷하게 움직임 영향이 있지만 홍콩에 상장된 종목은 굉장히 상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홍콩 상장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생물제약 급락장 이후에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복한 주식이니만큼 또 조금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가격대 매수가를 주셨고요. 이런 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중국 주식시장에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을 봐야 되는지 라는 생각은 또 계속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따라 고민은 계속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중국의 제약 바이오에 아까 말씀 비교해 주셨던 복성제약과 함께 이 중국 생물제약 보유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항선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주셨지만 장기적인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우상향이고요. 지금 주봉상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월 초에 소개해드렸 때보다도, 이제 상승을 하는, 꾸준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격을 받쳐준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해종합이 3,000 이하, 3,000 언저리에 있을 때는 좀 낙폭가대 종목을 빨리 선점하면서 빠른 회복, 계좌의 회복을 노리시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계좌가 회복이 되고 또 상해종합이 3,400, 3,500, 즉 그 상방 돌파되는 안정화권으로 볼 수 있는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재변할 때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을 편입을 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상승장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생물제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산업, 바이오산업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포커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을 또 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조정을 왔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매력적이다 싶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 제약산업은 추세대로 위배되지 않는 한 추세 하단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생물제약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호경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국 제약 바이오 쪽의 투자 포인트 핵심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R&D 쪽을 주력으로 하면서 선두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문 의약품, 사망 원인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낮게 해주거나 또 완화시켜주는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주요 기업 생물제약, 중국 생물제약과 또 이 헬스케어 쪽의 선두 기업으로 복성제약까지 함께 보유하시면 좋겠다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함께 해봤고요.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